펜툴에서는 선택을 위한 패스 기능, 도형을 위한 쉐이프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분류가 되는데요. 자, 선택을 할 때 기존의 선택 툴들 중에서 개체 선택 도구나 이런 것들은 생긴 지 얼마 제가 안 됐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걸로 선택하는 게 100% 만족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고, 이제까지 저희가 봤던 예제에서는 생각보다 잘 해줬죠. 왜? 제가 거기에 맞는 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서 쓰는 이미지들이 그렇게 다 잘 선택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거죠. 전체적으로 숲인데 거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안으로는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컴퓨터는 그런 거 구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개체 선택 도구나 뭐 빠른 선택 툴 이런 걸로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자, 꼼꼼하게 시간 투자를 해서 펜툴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하트나 도형 그린 것들처럼. 그래서 자, 선택을 하기 위한 펜툴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펜툴 선택하시고 상단에 패스입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 추가. 저희가 선택 영역을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패스 추가라고 보셔야겠죠. 패스를 추가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아까 한 장에서 여러 개의 패스를 계속 이렇게 추가해 나갈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토헤드 딜리트는 풀어놓고 쓴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를 할 거냐 하니까 자, 빨간 문짝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선택을.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펜툴 상태에서 찍고 찍어서 시작점에 가면은 조그마한 동그라미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패스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패스가 마무리가 되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선택된 건가요? 이거 지금 선택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패스를 그린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추가가 가능하게끔 선택을 해놨죠. 그래서 흰색 문짝도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려서 시작점에 가면은 동그라미 나오죠.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패스가 2개인 거예요. 자, 얘를 선택 영역으로 잡아야지만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레이어라는 패널이 있죠. 자, 레이어 패널 뒤에 보시면은 패스라는 패널이 들어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패스 패널을 선택해 보면은 뭔가 추가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워크 패스, 작업하고 있대요. 패스를. 자, 저희가 펜툴로 이렇게 패스를 작업했던 것들은 기존에도 이렇게 워크 패스라는 거를 자동 생성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조그만한 회색 창을 보시면은 요거를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불렀죠. 자, 회색이 있고 제가 패스를 찍어 놓은 애들이 흰색으로 보여요. 명확하진 않지만 조그맣게 보이기는 하죠. 자, 포토샵에서는 흰색은 쓰는 영역, 검은색이나 회색은 안 쓰는 영역, 숨기는 영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썸네일 공간 안에서 흰색 부분만큼만 제가 지금 쓴다고 패스로 작업을 했단 소리죠. 자,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잡기 위한 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워크 패스라는 이름이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하면은 세이브 패스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패스 1이라는 걸로 생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앞에 있는 썸네일에 들어있는 만큼 선택 영역 잡는 기능 레이어에서 썼던 거 기억나세요? 자, 컨트롤 키 살짝 눌러서요. 썸네일에 마우스 올리면은 손가락에 점선 붙죠. 보이세요? 자, 클릭을 딱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선택 영역이 잡히는 거예요. 뭐만큼? 내가 그린 패스만큼. 자,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택 영역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뭔가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디 거를 복사할 거냐니까 레이어 패널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복사하겠다는 소리예요.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왜? 지금은 사진 한 장에서 작업을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레이어가 여러 개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그리고 복사, 새창, 붙이기. 그러면 문짝 2개가 잘 넘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보세요. 자,
펜툴 상태에서 패스는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점을 찍어서 패스를 만들어 준다라고 했죠. 자, 패스를 만든 상태에서 패스 패널에 가셔야 됩니다. 패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패스 패널에 가시면은 워크 패스라는 게 있는데요. 워크 패스는 현재 ing 상태란 소리예요. 진행 중이란 소리예요. 근데 저희는 필요한 만큼 다 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름 있는 워크 패스라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거를 마무리 짓고 세이브 저장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저장을 했죠. 자, 잘 보세요. 자, 요 상태에서 빈 바탕 누르면은 색깔이 바뀌죠. 요거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보이시죠?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패스의 썸네일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은 레이어랑 동일하게 패스에 들어있는 흰색 공간만큼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누르시면은 선택 영역 잡히죠. 자, 근데 다시 보세요. 패스 선택이 해지된 거 보이세요? 요게 해지된 거죠. 보이세요? 선택이 돼 있던 게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누르면 해지가 돼요. 그리고 레이어에 오셔서 복사, 새창, 붙이기 하면은 붙는다라고 했죠. 자, 왜 해지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냐 하면은 자, 패스가 만약에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패스도 복사가 돼요. 보이세요? 패스가 복사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선택 영역을 잡으면서 패스 레이어가 자동으로 해지되게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근데 또 그거 있죠. 부득불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놓고 이것도 누르는 분들이 있다 한 번씩. 이거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은 패스가 복사가 된단 말이에요. 한 번씩. 이거 레이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24버전부터는 요렇게 해서 복사를 해도 패스보다 선택 영역을 우선시 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치시는 버전이나 요런 것들은 하위 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패스 자체가 복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간혹 요거를 일부러 선택하셔서 패스 선택된 상태에서 복사하시면 패스 넘어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라는 소리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썸네일 누르면 자동 해지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레이어에 넘어와서 눈으로 보고 복사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혹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선생님 자꾸 복사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레이어가 분명히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레이어 눈으로 잘 보고 선택을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게 직선 패스 이용해서 선택 영역 잡은 거죠. 자, 요거 정리를 하나 살짝 하시고 자, 곡선 패스로 선택 영역 잡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만 드리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자, 곡선 패스도 쓰는 방법은 사실은 동일하죠. 자, 패스를 가지고 자, 머리 부분 선택해서 요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자, 요런 거 하다 보면은 저 오돌토돌한 면까지 다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그거 표현 안 해도 양의 모양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은 안 넣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 직선과 곡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자, 필요하면은 직선도 쓰시고 곡선도 쓰시고 자, 요렇게 드래그를 해 나가시면은 자, 복사가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펜툴 쓰는 거 되게 못하는 편이거든요. 좀 대충 할게요. 공지가 있어.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패스 패널에 가시면은 워크 패스 있다고 했죠? 자, 더블 클릭하시면 세이브 패스 처리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썸네일 누르시면은 선택 영역 잡히죠. 자, 레이어에 돌아와서 확인하시고 복사, 새 창. 복사하고 새 창을 여시면은 복사한 크기만큼 자동으로 잡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새 창을 여시면은 요렇게 붙을 수 있겠죠. 되시죠? 자, 10분만 쉬었다. 경계에 이렇게 파란색이 묻어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묻어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색깔이 있는 곳에서 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패스 상태에서 다듬으면 되나요? 다듬으면 되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듬는 작업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새로 작업하는 것보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그냥 처음부터 사실은 꼼꼼하게 천천히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손 안 대도 되게끔. 그리고 하나 더. 선택하실 때 살짝 안쪽에다가 작업을 하세요. 살짝 안쪽에다가. 되게 꼼꼼하게 작업한다고 해도 밖에 있는 배경이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배경이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안쪽에다가 작업한다 생각하고 선을 패스를 그리시면은 요렇게 삐져 들어오는 경우가 좀 적고요. 자, 그래도 조금 삐져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의 기능을 더 얘기를 해볼게요. 보세요. 자, 선택 영역 해제하시고 패스 패널 다시 보세요. 자, 컨트롤 D 누른 상태에서 패스 패널 보시면은 패스 1 있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누르시면 선택 영역 잡혀요. 자, 패스를 손보는 게 아니고 잘했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잘했다는 전제하에서. 자, 패스가 있는 상태에서요. 셀렉트 선택에 가시면은 모디피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선택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변경할 거냐니까 보더, 스무스, 익스펜드, 컨트랙트, 패더 값에서 여러 종류가 있죠. 여기서 사실 저희가 쓰는 거는 컨트랙트, 축소 정도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축소. 익스펜드 확장, 스무스는 각진 부분의 각을 라운드로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 보더는 현재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테두리로 선택 영역을 잡을 때 사용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보더라고 하고 표나라고 많이 주는 겁니다. 10 요렇게 잡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무스는 여기서는 확인이 좀 힘들고요. 제가 각진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스무스 값을 제가 한 10 정도 줬어요. 그러면 라운드가 되죠. 근데 이게 부드럽게 들어가진 않고요. 끝이 안티엘리어싱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칠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 익스펜드 표나라고 많이 주는 겁니다. 10이라고 주면 어떻게 돼요? 선택 영역을 확장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컨트랙트 기능은 선택 영역을 축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축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더는 번지게끔 하는 값이죠. 패더는 번지게끔 하는 값.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를 쓰느냐?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컨트랙트 값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1에서 2 정도까지 쓰지 지금 제가 작업한 것처럼 10이라는 값을 쓰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작업을 잘 했는데 한 1 정도만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어 할 때 1픽셀 또는 2픽셀 정도를 쓰시란 소리예요. 2픽셀보다 더 많이 쓰시면은 깎아 먹어요. 그래서 최대가 2입니다. 자, 2픽셀 정도를 제가 넣었고요. 새 창을 열어서 다시 붙여볼게요. 그러면 경계에 있던 색깔 부분들이 많이 빠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일단 1번은 뭐예요? 꼼꼼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2번은 살짝 안쪽에 처음부터 작업을 하시면 돼요. 3번은 셀렉트 모디피 컨트랙트 1픽셀 정도만 딱 넣으시면은 경계 부분 깔끔하게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고요. 자, 요 기능을 안 쓰고 내가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셀렉트 앤 마스크를 쓰겠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것보다는 축소해서 들어가는 컨트랙트 기능이 깔끔하니 더 쉬워요. 해보시면. 자, 되시죠? 자, 선택 영역 다시 잡아서 새 창에 붙이시면은 자, 요렇게 차이가 있죠? 확인 한번 더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컵을 따는데 컵 자체는 직선과 곡선이 같이 있죠. 자,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직선과 곡선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따기 좋은 기능이 펜 툴의 패스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안에 있는 부분을 빼야 돼요. 자, 요 빼는 작업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로 찍어서 저는 대충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은 꼼꼼하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하나를 마무리를 지었죠. 그러면 통으로 잡히는 거예요. 통으로 잡으면은 요거 안에 있는 부분을 빼는 게 안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나를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보세요. 마무리를 하면은 점이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빈 바탕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점들이 해지가 되죠. 요거 해주셔야 돼요. 요거 안 하시고 작업하면은 얘가 바뀝니다. 자, 요 상태에서 상단 옵션에 가시면은 추가가 아니고 빼는 기능이 있죠. 요걸로 바꾸시고 그때부터 작업합니다. 화면상에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표나는 게 뭐냐?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사실 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자, 빠지고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자, 워크 패스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처리하시고요. 선택 영역 잡아서 레이어에서 눈으로 보시고 새 창에 붙이면은 요렇게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다시 볼게요. 보세요. 주의하실 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손잡이를 요렇게 작업을 할 건데,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마무리가 됐죠. 자, 마무리된 상태에서 요 부분을 빼는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빼는 작업을 할 건데, 처음에 작업했던 요 상태를 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건드리게 되면은 얘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얘 자체가. 그래서 작업이 마무리가 되셨으면은 빈 바탕 눌러서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 빼는 걸로 선택하시고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빠지는 형태로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작업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자면 보세요. 제가 방금 연습한다고 빼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눈에 안 보이게끔 일부러 해놓는 겁니다. 보세요. 자, 내가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그렸는데 그리고 보니까 색깔이 반대예요. 요 보이죠? 빼는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넣는 걸로 바꾸면은 얘도 바뀌어요. 그래서 잘못하시더라도 자, 선택된 상태에서 요거를 전환하시면은 변형이 된다라는 뜻이고, 자, 넣는 작업 상태에서 빈 바탕 한번 눌러 주시고요. 빼는 걸로 바꾸시고 빼시면은 정상적으로 요렇게 빠지는 형태를 보실 수 있겠죠. 되시나요? 자, 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